안녕하세요. 저는 지스트 대학 1호학번 전기전자 컴퓨터 전공에서 이번에 졸업하게 된 최수연입니다. 전 졸업하고 이제 S모 외국계 회사에서 웹 개발 업무를 6개월 동안 인턴직을 할 예정이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스트대학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16학번 홍유진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현재 휴학 중이고요.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휴학 중이고요. 그리고 다음 학기가 아니라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K모 그룹에서 이제 짧게 인턴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인턴십 자리를 얻기 위해서 했던 활동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딱 생각했던 게 이제 직무 적합성에 맞게 준비를 하고 지원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들을 쌓을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을 지스트 대학 다니면서 준비하면 좋을지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조금씩 비슷하면서도 다른 활동들 많이 했었는데, 일단 저희 학번들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전공을 정해서 이제 사실 전공 공부를 할 시간이 2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공 시작하고 막 준비하고 하느라고 좀 시간 부족해서 휴학도 저는 좀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일단 저학년 때는 여러 가지 전공도 하면서 저는 전공을 되게 늦게 좀 급하게 정했었긴 한데, 그래서 전공 들어가고 나서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전공 시작하기 전에 이제 홍유진 님이 인포팀장으로 계셨던,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희 선배님들이 만드셨던 지스트 대학생들 웹 커뮤니티인 지스토리를 개발하는 인포팀에 제가 지원을 해서 개발 공부를 지금 해봐야겠다 해서 인포팀에 지원해서 그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공 들어가서 전공 수업 열심히 들었고요. 그리고 3학년 그냥 전공 첫 학기였던 게 이제 3학년 1학기인데, 그때 이제 1학기 때 수업 들으면서 저희가 같이 팀으로 넷챌린지라는 네트워크 공모전을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의 네, 공모전에 나갔었는데, 네, 그때 했던 프로젝트 경험이 되게 이번에 준비하면서 큰 자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명이서 네트워크 관련해서 서비스를 개발을 했는데, 그거를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한 끝에 금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에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팀 프로젝트를 해보는 게 이제 회사 가서도 팀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니까 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게 1학기 때 신청을 할 수가 있죠. 네. 네, 그럴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그 3학년 때 그 이제 내 챌린지 하면서 같이 또 여름방학에 좀 정신없이 했던 게 월드 프렌즈 ICT 봉사단 지원해서 또 다녀왔었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도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그 ICT 봉사단이다 보니까 저는 저희 팀에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교육 봉사를 했어서 그것도 자기소개서에 녹여서 쓸 수가 있었고, 그리고 4학년 1학기 때는 이제 4학년 1학기라서 인턴십을 몇 개 지원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 코딩 테스트 준비를 좀 못해가지고 인턴십은 떨어졌었는데, 그때 이제 지원해보면서 어떻게 이제 그 이런 작업 어플리케이션이 이루어지는지 경험해보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인턴십은 안 됐지만 과기정통부 주관의 이제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라는 프로그램에 10기로 들어가서 네, 2학기 때 휴학하고 그때 이제 또 팀 프로젝트 활동을 좀 빡세게 했었어요. 그거 해서 이제 좀 팀이 잘 돼가지고 저는 조금 운 좋게 미국 연수도 같이 다녀오고, 네, 그렇게 하고 복학하고 이번에는 네, 취준 열심히 해서 네, 인턴십 한 군데 됐습니다. 와, 멋있죠? 맞아요. 저도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짜 아니요, 저는 그냥 거의 모든 전형을 끝까지 가신 분이죠.
무슨 소리입니까? 네, 그러면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되게 전공을 조금 늦게 정한 편이긴 했는데요. 물리화학 들으셨다고요? 네, 물리화학도 듣고, 뭐, 유기화학도 듣고, 심지어 무기화학도 듣고, 저는 화학과를 제가 갈 줄 알고, 화학 과목을 2학년 때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그 과목 학점들이 다 아주 난리가 나서, 나는 화학과를 가면 안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이제 전컴으로 이제 전공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근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컴퓨터를 접하긴 접했어가지고 IT 쪽에 관심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전 몰도바 ICT 봉사단을 이제 1학년 때 다녀왔었고요. 그리고 1학년 때 이제 사실 지금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미담장학회라고 무슨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하는 무슨 코딩 봉사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역 아동센터 그냥 저희 학교 주변에 있는 아동센터 들려가지고 IT 봉사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거기도 참여하는 등 시간을 보냈어요. 1학년 때는 보통 이제 그냥 봉사하고 그냥 아니면 외국 갔다 오고 이러면서 그냥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고 2학년 여름학기 때는 뭐 버클리 갔다 왔고요. 그리고 2학년 겨울방학 때는 뭘 했을까요? 네.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아까 수연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인포팀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인포팀 활동을 아마 그때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포팀 공부도 하고, 그리고 그때 마침, 어떤 연구실에서 이제 뭐 홈페이지 개발하는 거를 좀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홈페이지 개발도 그 연구실에서 이제 뭐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외주를 맡아서 하셨죠? 외주요? 외주라고. 그냥 아르바이트를 그냥 그 홈페이지 개발 아르바이트를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아까 화학과 갈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생분자 질량 분석 연구실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뭐 연구를 했지만 이제 연구가 보통 저는 거기서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는 쪽으로 이제 뭐라고 할까요? 뭐 질량이나 뭐 어떤 분석 결과 같은 거를 넣었을 때 뭐 자동으로 계산해줘서 나오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인턴을 잠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2학년 2학기 때 그 많은 화학 과목들을 듣고 이제 학점을 말아먹고 이제 3학년 때 전컴을 가기로 결심을 했죠. 그래서 전컴 가기로 결심하고 나서 이제 넷챌린지 아까 말씀하셨던 넷챌린지도 참여를 했고 그리고 저는 약간 생활하면서 제가 불편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개발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내공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매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내공지가 뜨면 알려주는 챗봇을 제가 뭐 텔레그램으로 만들었었는데 이게 카카오톡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돈을 내라 그래가지고 무료인 텔레그램을 이용했는데 텔레그램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제 지인들 몇몇한테만 그냥 공개를 해서 막 그렇게 오피셜하게 공개하진 않았는데 뭐 그런 거 개발하고서 그냥 깃허브에 올려두고 그냥 뭐 이런 정도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뭐 변경되었다고 들었는데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꼭 회사가 광주 전남 지역이 아니어도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전 지역에 가서 앨리스라는 회사의 산학협력 인턴십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때 실제로 회사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구나. 이게 굉장히 저희끼리 팀으로 해보는 거랑 뭐 스타트업이라도 그렇죠. 작은 회사라도 스타트업 가서 해보는 거랑 조금 차원이 다르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 진행할 때는 사실 뭐 실제 회사에서 어떤 툴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뭐 협업 관리를 위해서 뭘 하는지 이런 걸 하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스타트업에 가면은 거기는 적어도 조금 뭐가 갖춰져 있으니까 뭐 슬랙을 쓰는구나 뭐 아니면 뭐라 그러지? 뭐 인스타그램트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시간 이제 개발 계획 같은 걸 세우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쵸. 산학협력 인턴십을 또 진행을 했고 또 뭘 했을까요 제가? 그쵸. 연구실에 갔어요. 연구실에서 인턴을 좀 오래 했어요 제가. 그래서 연구실은 이제 제가 아무래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분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넷챌린지 준비하면서 그쪽에 관심이 생겨서 인턴십을 시작을 했죠. 연구실에서 인턴십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대학원생 오빠들한테 이런 거를 하는 거구나 하고서 배우고 이제 논문도 짧지만 이제 논문도 작성을 해서 일본에 가서 이제 학회 발표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쵸. 네, 창업도 했네요, 제가.
창업도 안 할 게 했어요. 없습니다. 그러네. 제가 창업을 했는데 창업은 그냥 간단한 아이디어로 시작을 해서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개발을 했죠. 그거는 사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분야랑은 되게 별개로 그냥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막 유니티랑 막 C샵 막 이런 거 써가지고 했었는데 뭐 그렇게 창업을 끝내고 지금 현재는 이제 한번 취업을 해볼까 해가지고 이번 학기 취업 준비를 했고 지금은 휴학 중이니까 취업 준비를 했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네이버에서 진행하는 네이버 핵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도 참여를 해서 네 지금 그것도 완료를 했고요. 네 뭐 이 정도가 제가 한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네이버 핵데이 하면은 얻을 수 있는 특전이 뭐가 있죠? 네이버 핵데이 하면은 일단 네이버 핵데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네이버 핵데이는 이제 네이버 멘토랑 그리고 이제 지원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네이버 멘토가 약간 자기랑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한 4-5명 정도 선정을 해서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멘토 그 네이버 정직원이 그 멘토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프로젝트 방향이나 아니면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프로젝트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행이 이제 거의 끝날 때쯤이면 이제 멘토가 우수 참가자를 선발을 해요. 자기 팀원 중에서. 그래서 만약 우수 참가자로 선정이 되면 이제 네이버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네이버 인턴십 심층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수 참가자로 선정되면 이제 면접에서 통과하면 그쵸 우수 참가자로 선정되고 이제 면접에서 통과를 하면 이제 네이버에서 인턴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대학생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서류도 그 팀 멘토분들이 직접 뽑는다고 맞아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극악의 서류 통과율을 자랑하는데 그래서 그 여름 겨울마다 열리는데 기회 나실 때마다 계속 해보시는 게 좋을 맞아요. 것 같아요. 이제 대학생 때 아니면 못 해보는 기회인데 네이버로 갈 수 있는 정말 빠른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1학년 때는 뭐 그 홍보대사 활동이나 여러 가지 뭐 사진 동아리도 살짝 하고 뭐 또 뭐 했지? 아무튼 지스리. 네, 피아노 동아리 G3도 하고 막 했었는데 이제 전공 와서는 좀 되게 힘들게 살았죠. 그쵸. 네. 전공이 바쁘죠. 전공 전공 공부도 또 열심히 해야 되니까 맞아. 학점도 챙겨야 되고. 그 전공 공부도 그때 빡세도 그때 열심히 해놔야 이제 나중에 그 기술 면접 볼 때 생각이 잘 나기 때문에 맞아요. 미리미리 잘 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저는 약간 후회되는 거는 이제 저희 학교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연구실 경험을 굉장히 폭넓게 해볼 수 있다는 점인데 제가 그거를 활용을 잘 못한 것 같은 점이 약간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잘라주시고 그래서 지서프나 그런 거 통해서 논문 작성하거나 컨퍼런스 참여하는 기회도 많이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 휴학하고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10기 하면서 논문을 처음 써봤는데 좀 작은 국제학회 논문을 내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저희 학교에서 이제 교수님들하고 지도 받으면서 논문을 낼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교에 있을 때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걸 해보면 이제 내가 연구를 좋아하는지 아니면은 일을 빨리 해보고 싶은지 밖에서 그런 걸 결정을 하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 저도 UC버클리 썸머 세션 다녀왔었는데 제가 갔을 때 2학년 때는 제가 그때 저희 학번이 때는 2학년 때가 기초교육부여서 전공 안 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굉장히 많은 과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근데 UC버클리를 만약에 가시게 될 분들이 있다면은 UC버클리가 CS 쪽에서 탑이기 때문에 꼭 그 학교 과목을 하나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제가 그때 자료 구조를 들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안 들었었는데 굉장히 빡세서 뭐 공부 정말 많이 해야 된다고 들어서 약간 무서웠던 것도 있고 그리고 약간 전공에 대해서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다른 과목을 들었었는데 만약에
학점이 잘 나올진 모르겠지만 그 UC 버클리에 간 만큼 그 학교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CS 과목을 하나 듣고 오는 것이 제 생각에 나중에 정말 자기소개서 할 때 좋은 소재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러면 제가 후회했던 거에 대해서 말해도 되나요? 네, 얘기하시죠.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버클리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제가 화학과 갈 줄 알고 버클리에서 유기화학 엄청 열심히 들었는데요. 되게 힘들었는데 뭐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뭐 물론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는 하나도 못 쓰지만 그래도 그냥 아름다운 경험. 그 이번에 면접 보실 때 네. 면접관들이 어떤 경험들을 좀 집중을 해서 보신 것 같아요? 면접 볼 때 글쎄요, 사실 이게 쓰는 직무에 따라서 달려있는데요. 제가 직무를 2가지를 썼었는데 직무에 따라서 굉장히 질문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디 하셨죠? 제가 인프라랑 서버를 썼었는데 그렇죠. 인프라랑 서버를 썼는데 이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인프라 쪽 경험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CS 저희 전공 공부 있잖아요. 전공 과목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전공 과목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고 이제 서버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프로젝트에 집중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프라 면접 준비하면서 느낀 게 전공 공부할 때 제대로 해놓을 걸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되게 성실하게 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놀다가 시험 기간 오면 닥쳐가지고 막 엄청 하다가 그냥 그걸로 그냥 학점 대충 받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하는 타입인데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면접 보려고 다시 전공 공부를 하니까 막 다 새로운 거예요. 이런 게 있었나? 근데 뭐 옛날에 옛날에 그 시험지 풀었던 거 보면 막 다 풀려져 있고 이런 걸 내가 풀었었나? 이러면서 진짜 처음 보는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어렵겠지만 그리고 물론 저도 지키지 못하지만 한 번 전공 공부할 때 제대로 하자. 이게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제일 크게 후회하는 건 사실 코딩 테스트 준비를 미리미리 안 했다인데요. 이게 코딩 테스트를 봐야 면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서류 통과 다음에 코딩 테스트 보고 1차 기술 면접 보고 인턴은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 신입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2차 인성 면접까지 보게 되는데 전 코딩 테스트 때문에 면접을 많이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이번에 되게 코로나 때문에 빡셌는데 그런데도 좀 뭐 전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류를 좀 많이 통과가 됐었는데 약간 코트에서 좀 많이 갈렸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단기간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소 2개월 전에 시작을 해야 되고 이제 진짜 최소고 제 생각에 한 6개월은 꾸준히 매일 한 문제씩 푸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학부에서 자료구조랑 알고리즘 수업 들은 다음에 천천히 시작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정말 미리미리 해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맞아요. 코딩 테스트가 진짜 빡세고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게 진짜 뭐 내가 그냥 수업 열심히 들었으면 잘 치겠지 이게 아니라 진짜 약간 별개의 공부예요. 그래서 그냥 수업 성실하게 듣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이러지 마시고 진짜 백준 어딘지 아시죠? 지금 들으시는 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할게요. 백준 사이트가 있어요. ACM, ICPC라고. 그래서 그 사이트 가가지고 좀 알고리즘 문제도 풀어보시고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계기. 내가 코딩을 진짜 못하네 이러면서 좀 그런 경험을 많이 쌓아두셔야지 이제 나중에 취업 준비할 때도 편하게 할 수 있다. 네. 이겁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구현을 해내고 거기에서 이제 또 공간이나 시간 복잡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또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좀 더 일찍 시도해 볼 걸이라는 후회인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뭔가 뭐랄까요? 좀 노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막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학기는 거의 휴학을 했지만 휴학하고 나서 그냥 진짜 거의 놀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그래서 그냥 PC방에 거의 막혀 있다시피 하고 막 게임 엄청 많이 하고 이랬는데 저는 그때 사실 제가 취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 같은 사람을 회사에서 왜 뽑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유진님은 거의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닌가요? 근데 이게 본인이 스스로 본인을 보다 보면 물론
뭐 제가 자존감이 낮은 걸 수도 있지만 저는 물론 이제 세상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석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근데 저같이 아직 전공 공부도 다 안 하고 이렇게 아는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시도도 안 했어요. 면접뿐만이 아니라 그냥 서류도 안 썼어요. 그냥 공고는 뜨는데 나는 어차피 이건 석사 박사들이랑 가는 거지 내가 어떻게 가겠어. 그리고 사실 이제 연구실에서 또 일하다 보면 알겠지만 제 무식함을 더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석사 박사 오빠들 진짜 잘 알거든요. 막 다 전문가인데 저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안 쓰고 그냥 다 넘기고 또 안 쓰고 넘기고 이러다가 이번에도 사실 쓸 생각이 없었어요. 이번에도 공채를 쓸 생각이 없었고 저는 이제 영어 성적 따려고 사실 휴학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노는 언니들 뭐 오빠들이 다 이제 취업 준비를 해본다고 하길래 저도 그냥 안 써봐서 나쁠 거 없잖아 하는 마음으로 썼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의 최고 아웃풋 내셨지 않나요? 최고 아웃풋일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시도를 자신이 없어도 좀 더 일찍 시도해보자라는 마음이에요. 왜냐면 이제 제가 다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물론 아웃풋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아웃풋이 안 좋을 수 있더라도 적어도 서류를 써보고 그리고 코딩 테스트를 쳐보고 그리고 면접 한번 해보고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런 경험들이 다 쌓여서 이제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적합한 사람. 제가 이제 어떤 게 나올지 알고 그리고 다음번에 자기소개서 쓸 때도 예전에 썼던 자기소개서를 참고해가지고 훨씬 빨리 쓸 수 있고 이런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제 생각에는 자신이 없더라도 3학년 때 열심히 시도해보자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공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험형 인턴십은 3학년 분들도 기회가 몇 가지가 있는 게 있고 이제 채용 연계형 인턴십은 4학년 1학기부터 보통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고가 많이 열리는데 진짜 공고 쓸 수 있을 때 최대한 빨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때 4학년 1학기 때 공고 몇 개 넣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해보면서 이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사실 그때 저는 알고도 코딩 테스트도 열심히 준비를 안 했지만 약간 그렇게 약간 좀 빨리 경험해보고 그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번에 졸업을 하고 인턴을 하게 되지만은 좀 큰 기업 인턴을 미리미리 해보시면 정말 취업할 때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션님은 또 뭐 더 후회스러운 일은 없으신가요? 저요? 후회를 많이 했죠. 또 뭐가 있지?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저는 이번에 좀 면접을 봤는데 면접 보면서 좀 후회한 게 많았어요. 후회한 게 많았죠. 그쵸? 뭐가 문제였냐면 면접에서 함정 질문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물론 전공이랑 관계없이 그냥 약간 인성 질문하면서 되게 전형적인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막 이번에는 꼭 취업을 성공하겠어라고 시작한 게 아니라 약간 뭐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시작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면접 보는데 제가 완전히 함정에 제대로 걸려든 거예요. 완전히 함정에 제대로 걸려들어서 막 한 번 잘못 대답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면접관들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만 질문하고 이제 저는 더 이상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물론 그 면접에서는 불합격을 받았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그쵸. 하여튼 그런 함정 질문에 빠져가지고 결과가 안 좋게 나왔는데 제가 끝나고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지? 하고 유튜브 찾아보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완전 엄청 많아요. 이렇게 질문 들어왔을 때 대답하는 법. 이렇게 질문 들어왔을 때 대답하는 법. 그래서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함정 질문이나 뭐 이런 인성 관련 질문들 나올 수 있거든요. 미리 유튜브를 보고 준비해 가세요. 그러면 이제 확실히 대답할 때 이런 질문은 이런 식으로 대답하랬어 라는 걸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실수 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첫 면접 이번에 합격한 그 인턴하는 회사 면접 보기 전에 자기 전에 이제 내일 면접 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뭐 낮에도 연습을 많이 했지만은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약간 걱정이 돼가지고 유튜브를 딱 보면서 딱 누웠는데 보니까 진짜 꿀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는 진짜 그거 안 봤으면 떨어졌을 것 같은 게 이걸 몰랐어요. 이걸 몰랐어요. 그렇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또 지금까지는 뭐 후회스러운 일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또 추가적으로 그냥 몇 개 말씀드리고 싶은 꿀팁은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를 몇 개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제
IT 직군을 갈 거면은 사실 최신 트렌드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 뭐 이런 걸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첫 번째 생활 코딩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추천드릴게요. 이게 꼭 제가 뭐 생활 코딩에서 뭐 활발히 활동을 안 해도 그냥 뜨는 게시물들만 몇 개 보고 있어도 아 이런 건 이렇게 해결할 수 있구나 라는 지식을 되게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 페이지 생활 코딩 추천드리고 또 뭐 추천하는 페이지 있으세요? 저도 생활 코딩 하고 뭐 AI 관련해서 뭐 있나요? 전 그 분야를 어쩌다가 몰라서. 가입한지 모르겠지만은 텐서플로우 KR 거기에도 정보가 좀 잘 올라오더라고요. 요즘 트렌드나 뭐 아니면 IT 관련 행사 같은 거 홍보 그런 것도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오픈 카톡방에서 그 정보방 같은 거 찾으셔서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픈 카톡방 네. 정보를 물론 찾기 굉장히 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가끔 이제 제가 뭐가 있을까요? 스펙업이나 뭐 독치점 뭐 이런 굉장히 취업 준비용 네이버 카페 맞죠? 카페죠. 카페 같은 거 있거든요. 거기서 그냥 맞아. 그렇게 보다 보면은 그런 오픈 카톡방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 아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이런 공고들이 올라오고 있구나라거나 아니면 이런 행사들이 열리고 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는 오픈 카톡방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 있는 회사 있으면은 그걸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두셔서 계속 정기적으로 소식을 받으시고 공고 놓치는 일 없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뭐 취업 정보는 우리 지스트 대학 홈페이지에 있는 취업 정보 게시판인가요? 맞아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상담 경력센터 이하늘 선생님께서 공고를 바로바로 올려주시고 계세요.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그 스땡업이나 독땡사 같은 네이버 카페에 있는 오픈 카톡방 활용하시면은 거기서도 공고를 바로바로 올려주긴 하거든요. 그런 거 이용하시면 되고 근데 또 그런 약간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보 그런 소식 통해서 잘 받아볼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가고 싶은 회사가 있으시면은 뭐 링크드인이나 아니면은 그 회사 공식 그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인사 정보가 올라오는 페이지를 구독을 하셔가지고 정보를 받으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플래닛 활용하시면서 어떤 점? 자플래닛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자플래닛이라는 우리 제휴대학이죠. 그렇죠. 제휴대학이에요, 저희가. 자플래닛이라는 되게 좋은 사이트가 있는데 저희 학교가 또 제휴대학이에요. 그래서 자플래닛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행복한 고민이겠지만 여러 가지 기업들에 다 최종 합격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제가 이제 어느 회사 갈지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사들 이름 쳐보면 이제 각 회사 정직원들이 남겨놓은 리뷰 같은 게 있어요. 아, 우리 회사 별로야. 라거나 아니면 아, 우리 회사 너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막 별점이랑 남겨놓은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걸 기반으로 제가 어느 기업 갈지도 결정할 수 있고 아니면 그런 후기나 근데 그런 후기뿐만이 아니라 회사들의 어떤 인사 정보? 아니면 자기소개서, 꿀팁 뭐 이런 정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이트에.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이제 갈 기업을 선정하거나 하는데 굉장히 좋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많이들 가입해서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부서마다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래서 정확한 정보는 이제 직접 다니시는 분들한테 얻는 게 제일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보를 얻기가 조금 힘든 경우나 그럴 경우에는 링크드인을 활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인턴십 하는 회사가 외국계 회사라서 사실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링크드인에서 이제 지금 인턴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한테 연락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드려가지고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여쭤보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해외 대학을 갔다가 뭐 실리콘밸리를 내가 들 일이 생겼다 하면은 구글 엔지니어 분들 중에 한국 분 찾아가지고 부탁을 드릴 수도 있는 거죠. 혹시 제가 뭐 여쭤보고 싶은 점이 있는데 뭐 방문을 해도 될까요? 하고 제가 소마에서 미국 연수 갔을 때 그런 식으로 직접 컨택해서 갔다 오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팀으로 막 기업 몇 가지 방문하고 있지만 그래서 링크드인도 굉장히 좋은 활용 방법입니다. 정말 좋은 꿀팁 많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뭐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개발자 구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GitHub 통해서 이제 다른 분들이 그 뭐 기술 면접에 나오는 문제들 정리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좀 질 좋은 취업 정보를 모아놓은 레포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한테 물어보시면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멋있어요. 그리고 또 GitHub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이제 특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GitHub 주소를 이력서에 작성을 하라고 해요. 이제 그러면은 GitHub 들어가서 보시거든요. 인사 담당자 분들이.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픈돼 있는 정보니까 GitHub 관리를 평소에 잘 해주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은 이제 GitHub에 올라와 있는 GitHub에서 이제 커밋을 하잖아요. 근데 그 커밋이 얼마나 자주 돼 있나 이런 게 약간 성실함의 척도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얘가 주로 어떤 언어를 쓰는구나 등의 어떤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작은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GitHub에 전부 다 업로드 해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채워놓은 그런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블로그. 굉장히 제가 전문적인 블로그 업로드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냥 제가 느낀 점이나 제가 개발하면서 어려웠던 것 같은 거 그냥 살짝이라도 블로그에 해두면은 나중에 이제 저 스스로 제가 똑같은 문제에 똑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제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잖아요. 블로그 보면서. 그런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네. 그 에스모 솔루션 회사 그 외국계 기업 면접 볼 때도 전 사실 그때 그게 1차 면접에서 사실 제가 기술 면접이 1차 면접인지 몰랐어요. 보통 1차가 기술 면접인데 그래서 완전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면접을 봤는데 이제 시작하자마자 GitHub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GitHub 주소 알려드리니까 그걸 보면서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꼬리 물기식으로. 근데 제가 정말 다행인 거는 이제 그 GitHub 관리를 평소에 해놨고 그리고 개발 블로그도 그냥 메모장 수준이지만 그 GitHub 레포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남아있었고, 그리고 또 코테 준비하면서도 그 1일 1커밋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다 채워져 있지 않지만. 그래서 굉장히 이제 풀밭을 예쁘게 이 부분을 이렇게 해놓은 상태였고, 그리고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제가 이력서에 중점적으로 썼던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GitHub에 안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셨는데 제가 GitHub에 안 올려놨다고 그렇게 좀 했었는데 다 정말 정리 다 해놓으시고 미리미리 정말 GitHub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커밋도 약간 그 TIL이라고 하죠. Today I learned. 네. 맞아요. TIL. 그 레포를 하나 만드셔서 거기 이제 내가 공부한 거를 올리면은 그거 하나씩 올리면서도 이제 커밋 기록이 남고, 그리고 내가 뭘 공부했는지 나의 히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어필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뭐 더 말씀하실 꿀팁은 없나요? 또 근데 이 정도면 사실 많이 말씀드린 것 같긴 해요. 저에게. 그 대외 활동 얘기를 드리자면 네. 제가 그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를 했었는데 거기서 정말 좋았던 거는 이제 그 네트워킹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취업할 때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왜냐면은 이제 거기서 같이 그 활동하고 친해졌던 친구들 중에 뭐 네이버, 카카오 등등 많이 붙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친구들한테 그 뭐 기술 면접 준비할 때 어떤 사이트 참고인지 그런 거 많이 물어보고 이제 친구들 다 알려주고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 어떻게 취준하는지 엿보면서 이제 나도 따라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정보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네, 진짜 인맥도 확실히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약간 취업은 정보력 싸움도 정보력 굉장히 싸움. 큰 것 같습니다. 네, 정보력이 중요해요. 실력이 1순위이지만 정보를 많이 알아야지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도 알고 하니까. 그러면 지스트 대학 다니면서 어떤 활동들을 하면은 조금 더 잘 그렇죠.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요? 네. 1학년 때부터 이제 저요? 우리 대학에서 그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무한도전 프로젝트라든지 저는 제 학번 제가 휴학할 때 그게 처음 생겨가지고 막 그래서 저는 지원을 못 해봤었는데 무한도전 해보셨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해보는 게 제 꿈이었어요. 왜냐면 대학 생활은 한 번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항상 야 대학 가서 다 할 거야 라는 마인드 그런 말 많이 들으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거의 지스트 대학에서 여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참여를 했었는데요. 뭐 동아리도 그렇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무한도전이었죠. 이제 무한도전 때 그때는 이게 너무 옛날인데 근데 그때는 기숙사 방배정이 제우스에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와. 이런 시절을 알지 모르겠는데 기숙사 방배정을 저희가 구글 닥스에 가가지고 직접 입력하고 이제 하우스 위원들이 그거 손수 확인해가지고 그럼 얘랑 방 여기 매치하자 막 이러는 시스템이었어요. 지금은 물론 이제 자동화가 돼가지고 제우스 안에 시스템이 만들어졌지만 그때는 그럴 때여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무한도전 프로젝트 했던 거는 그럼 방배정을 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제 방배정 하는 사이트를 막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면서 무한도전이 좋은 게 굉장히 재정적 지원도 많이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게 팀원들이랑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이 되는 어떤 걸 많이 지원을 해줘요. 뭐 식사도 같이 하면서 즐겁게 코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런 필요한 책이나 이런 것도 구매할 수 있고 그래서 무한도전을 활용해서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추천 중에 하나. 그리고 특히 이거는 약간 아무것도 모를 때 또 쉽게 접근해서 해볼 수가 있어요. 도전! 이름대로 무한도전에 도전이 들어가잖아요. 진짜 도전해보는 경험으로 무한도전 추천드립니다. 또 어떤 활동이 있을까요? 또 맞아. 우리가 네. 같이 따로였지만 둘 다 참여했던 그 해외 봉사. 그렇죠. ICT 봉사단.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뭐 새로운 친구들한테 사실 그 IT 지식을 알려준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요? 그렇죠. 우리 학교는 이제 그 학교 안에서 먼저 뽑은 다음에 이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경쟁률이 훨씬 낮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네. 네. 또 뭐가 있을까? 또 COP?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산학협력 프로그램 참여해서 스타트업이라도 그냥 일해보는 인턴 경험 좋을 네.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연구실 인턴 뭐 많이 해보시고 뭐 기회 되면 논문도 써보시고 뭐 그런 와중에 이제 한 번뿐인 대학생활이니까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이제 맞아요. 저희 둘이 지온날이에요. 또 이제 지온날의 활동도 하면서 지스트 홍보도 하고 막 얼굴 마담도 하고 막 그러고 이제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들한테 이제 지스트 홍보도 하고 하는데 이제 제가 항상 그런 거 얘기하면서 약간 마음 한켠이 좀 그랬던 게 이게 지스트 대학생들은 대부분 취업이 아니라 보통 대학원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 애들도 이제 그런 거 많이 물어봐요. 지스트 오면은 취업 잘 돼요? 이러면서 취업은 다 많이들 하시나요? 하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요? 취업 아무도 거의 안 하고요. 취업 많이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신 후배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제가 이제 대답을 잘 해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질문 받을 때 항상 그냥 대학원 가신 분들이 진로를 얘기하는 그쵸.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조금 늦게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공백기를 최대한 안 만들면서 좋은 커리어를 쌓아보겠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정보를 많이 갖다 네. 드릴게요. 드린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네. 이제 이거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열심히 취업 준비하셔서 저희처럼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이라고? 네, 성공할 거예요. 네, 그러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바이바이. 성공이라니. 성공이지. 일개 인턴십을 리얼. 다른 학교에서 보면 진짜 웃기겠다. 내 말이 뭐야? 뭐야? 취업도 아니고 인턴십까지. 인턴십까지 성공했대. 불쌍하게 보는 거 아니야? 힘들어. It's too hot. 내가 할까? 내가 먼저 시작할까 그럼? 그래. Restart? Can we restart?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는 아니고. 안녕하세요. 저는 지스트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 4학년 휴학 중인 홍유진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몇 번 해보고 수상 경험을 많이 넣고 있는. 나도 말했고요. 이렇게 이것도 더 들어갈 거 아니야. Please cut inside and 그래서 직무 적합성에 맞게 경험을 하려고
아, 망했다. 네. 10번. 아, 다시 찍죠.